다시 불붙은 대선 불공정 시비. 많은 야권의 대권 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문제를 삼고 있고, 오늘 한겨레 신문도 현 정부 정통성 5점이라는 제목을 보도했고, 앞서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문제 삼은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당시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문재인 당시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선거는 불공정했다. 그 범죄 행위의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결도 나왔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혀라. 세 가지잖아요, 논리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댓글을 단 걸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었는데, 이건 문재인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었던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함께 공모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고 그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재판 판결도 나왔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같은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논리대로 쫓아가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두 가지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과연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후보의, 당시 후보의 비서실장 겸 대변인으로 굉장히 막강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공범이라고까지 대법원이 판결한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혹은 대통령 주변에서는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찌 됐건 간에 당신의 선거운동을 했었던 핵심 참모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저는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으로 유감이나 사과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재임을 해온 게 4년이 넘었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자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사건으로 얼마간의 선거에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흔드는 거라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말씀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옳고,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이 없다, 대통령이 이 건을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넘어갈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이 댓글 조작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사과, 두 가지를 적어도 밝혀야 된다는 게 박정하 전 대변인의 의견이었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이제 난처한 입장입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되고, 대법원의 결과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는 끝까지 이제 사실 관계와 틀리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스스로 이제 부정하는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제 섣불리 이제 반응을 한다든지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입장 표명을 한다는 것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어디 특정 정당의 당 대표라든지 뭐 국회의원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사과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그 엄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대통령께서 이제 발언을 하시거나 입장 내놓으실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 적절한 계기 또는 그런 기회와 장소가 뭐 제공이 되고 또 언론인이라든지 또 어디서 이제 뭐 질문이 들어온다면 뭐 편안한 자리에서는 뭐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기자. 자, 청와대가 입장 냈습니까? 뭐 어떤 입장을 냈죠? 사실 입장을 내지 않았죠. 그렇군요. 할 말이 없다고 예.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저는 이 사건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건 이건 대통령,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를 뭐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2년 대선 자금을 그 다음에 수사를 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죠. 근데 당시에는 돈 선거가 가장 선거를 위협하는 어떤 민주주의 위협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2002년 대선 자금 수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를 했죠. 그 뒤로 돈 선거가 어쨌든 많이 완화됐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냐? 전 바로 이게 흑색선전, 온라인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온라인에서 뭐 커뮤니티든 아니면 기사의 댓글이든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들이 달지 않는, 다시 얘기해서 어떤 캠프에 사람들이 다는 듯한 느낌의 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캠프가 온라인 대응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당 경선이 끝나고 본선에 들어가면 정말 모두가 다 운영을 하고 실제 이 온라인 대응팀들은 선거 캠프와 별도의 사무실 운영합니다. 굉장히 은밀하게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허위법 특검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경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이번 사건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야말로 흑색선전, 온라인 여론 조작을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반드시. 그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미다. 근데 이 사건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없는 유야무야 간다 그러면 이건 계속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온라인 흑색선전, 지금의 선거에서 가장 위협적 요소를 끊는 그런 계기를 대통령이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죄 행위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야권은 주장하고 있고 실제 그런 부분이 일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사실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화 댓글 조작이 있었으니까 뭐 쉽게 해서 이긴 선거를 놓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17%포인트로 이겼습니다. 포인트가 크기 때문에 댓글 조작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를 몇 퍼센트 이겼는지 결과가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가 결과의 제도가 아니라 과정과 절차의 제도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의 흠이 있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거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된 거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가 누구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를 대통령이 정권이 정리해주지 않으면 전 이 문제는 계속 진행형이 되는 거고 그냥 정쟁으로 흘러버린다. 그걸 끊을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